그래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해석법 유의하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이것은 집이다. 내가 기타를 치는 집.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올려치는 방법이지만 이거 말고 내려서 해석하는 이것은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이것은 집이야. 근데 그 집에서 내가 기타 쳐해가지고 이렇게 내려 번역하는 거. 이거 두 개를 좀 같이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치사를 선택하는 것을 문제로 낼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전치사 쓸게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B번은 안 되잖아요. 뒤에가 완전하니까. 근데 여기서 in을 쓸래, to를 쓸래가 해석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이건 집이야. 그 집에서 내가 기타를 쳐. 이건 말이 되니까 A가 정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C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라서 구조는 맞는데 답이 안 되는 이유가 to는 뭐뭐에게니까 이것은 집이야. 근데 그 집에게 내가 기타를 쳐줘.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맞아서 틀리는 거예요. 아니 집에게 기타를 왜 쳐줘요? 집에서 치겠죠. 그래가지고 C번이 안 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얘는 그 남자입니다. 내가 책을 주었던 에서 요게 사람이니까 위치가 안 돼서 B를 지우잖아요. 근데 A랑 C에서 우리가 A번을 만약에 넣어버리면 그 남자 안에서 내가 책을 줬다가 되는데 그 남자 안에서 어떻게 책을 줘요? 그게 아니라 그 남자에게 주는 거니까 C번이 답이죠. 그래서 전치사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그냥 관계대명사랑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장소는 where를, 시간은 when을, 이유는 why를, 방법은 how를 쓰는 이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타를 치는 장소, 내가 그녀를 만났던 시간, 그가 슬픈 이유, 그가 여기서 일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안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where는 장소니까 장소명사를 꾸미고 when은 시간이니까 시간명사를, why는 이유니까 이유명사를 꾸미고 how는 방식, 방법이니까 방법명사를 꾸미는 건데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who랑 whom이랑 which랑 that이랑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오는데 반해 지금 보여드리는 이 when, where, why, how는 뒤에가 완전하게 오는데 여기 주의사항으로 먼저 아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where랑 when하고 why는 안명사를 이렇게 괄호 열어가지고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타 치는 장소, 내가 그녀를 만났던 시간, 그가 슬픈 이유 해서 안명사를 수식합니다. 하지만 얘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더 웨이랑 하우를 같이 쓸 수가 없어가지고 하우절 앞에 더 웨이를 놔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명사절로 사용된다라는 중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는데 장소 명사는 선행사가 다양합니다. 시간 명사도요. 그래서 저 보시는 것처럼 where 앞에 place라는 장소라는 뜻의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house가 와도 park가 와도 room이 와도 됩니다. 어차피 장소 개념은 다 쓸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쟤도 시간이라는 진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6 o'clock, 2 years ago, last month 같은 시간 개념의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y는 더 리준 y밖에 없습니다. how도 더 웨이 how밖에 없는데 더 웨이 how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when하고 where랑 why는 선행명사가 나올 수 있으나 how는 앞에 선행명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으로는 요 앞에 나오는 선행명사를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면 명사절이 돼버립니다. 앞에 선행명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렇게 관계부사절이라고 부르는 요 when, where, why, how는 중간에 얘를 생략해가지고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9강에서 풀었었던 the reaso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y가 생략됐다고 했던 게 바로 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11번 문제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11번 문제 보시면은 1860년에 놓고 이렇게 묶이고 지금 이렇게 주어 동사가 된 거라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앞에 나온 명사가 뭐예요? 시간 명사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when으로 수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when 뒤에는 얘처럼 이거 지금 도치가 됐죠? 도치하면 안 되죠?
정상 순서로 가야죠. 그래서 주어 동사 잘 쓴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그 when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는데 이렇게 컴마로 들어가서 여기 앞에 컴마 찍혀 있는 경우는 생략을 못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런 것도 좀 소소하지만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생략을 할 거면은 아니, 보기에서 만약에 생략한 거랑 안 한 거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생략 안 하고 제대로 쓴 게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4번으로 가는 게 더 당연히 좋고요. 물론 정확하게는 컴마 다음에는 그 컴마 다음에 이렇게 관계사절 같은 게 나올 때는 생략이 불가능해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포니 익스프레스가 이너규레이트 되어진 1860년에는 이렇게 읽어줘야 돼가지고 11번은 4번이 정답인 겁니다. 네, 이거랑 똑같은 게 또 나왔었던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the way 다음에 how를 같이 못 쓴다고 했었죠? 이게 생략이 돼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는 방식으로 그것이 운명 지어지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얘도 이건 the way how 안 된다 그랬으니까 3번은 그냥 틀렸고 요거는 이제 여기 how가 생략돼 있으면 되는데 look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게 내용상 보면은 내가 보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는 방법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이랑 봤을 때. 왜냐면 그 나라의 경제 미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는 방식으로는 그것을 보는 나의 생각으로는 그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 뭐야 어두운 운명이 지어져 있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뜻으로 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요 경제를 목적으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룩이 자동사일 때 얘를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그냥 틀렸죠. 하우가 나왔는데 이니셜 어떻게 또 씁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안 되고.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는 인이 생략돼가지고 in the way인데 요거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보시게 될 거지만 the way라는 말이 방식으로라는 뜻으로 쓸 때 전치사 in을 생략해가지고 단독 부사로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겸사겸사 같이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when, where, why, how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 주제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린 who랑 whom이랑 which랑 what, when, where, why, how 이런 애들에다가 ever를 붙여서 사용하는 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게 ever를 붙이게 되면요. 나는 그 책을 주었습니다. 누구한테? 여기에 온 누구에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지금 주어가 빠졌죠. 이때 후에버는 에버가 붙게 되면은 뭐뭐든으로 번역을 하게 돼서 명사절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후랑 후에버의 큰 차이가 후는 앞에 있는 선행 명사를 수식하지만 에버절이 되면은 얘가 자체가 명사절이 되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주었습니다. 누구한테? 여기에 온 누구에게든 뭐뭐든으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후에다가 에버를 붙인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어가 빠진 게 그대로 계승됩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whomever로 하면 안 되겠죠. whomever로 하면은 뒤에가 목적어가 빠져야 되는데 주어가 빠졌으니까요. 그게 정확하게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해요. 말하기를 누구에게 그 폰에 대답을 한 누구에게든이라서 여기 지금 주어가 빠진 게 그대로 계승돼야 되기 때문에 whom 쓸 수가 없고 3, 4가 남는데 4번의 which는 어느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폰의 대답을 전화에다가 응답을 한 거는 사람이지 사물이 아닐 거라서 4번이 또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3번만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버절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번 기회에 해석법과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5번으로 건너뛰었을 때 이거는 the only man 다음에 수식하는 후음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삽입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think 다음에 대절에 주어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whom을 쓸 수가 없어서 3, 4를 지우고 1, 2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knock out 할 그 유일한 남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이고 is가 동사, 로이가 보어인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남자, 후절하는 유일한 남자는 로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whoever 쓸래, whomever 쓸래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whoever는 뒤에가 주어가 빠지고 whomever는 목적어가 빠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 find에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whoever면 주어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안 돼가지고 정답이 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가 싸우는 누구와 누가 되었건 이 사람을 넉아웃 시키게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한 유일한 남자가 로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녀석으로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에버저라고 who를 그 같이 연결해서 물어본 문제가 요 5번 문제였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1번하고 똑같은데요. 잘 봐요. 그 부유한 여성은 제공해줬어요. 리워드를, 보답을 누구한테 이렇게 된 겁니다. 1번하고 비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번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그녀의 잃어버린 자동차를 복구해준 이니까 여기에 주어가 빠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동사고 요게 목적어고 전명구인데 요 to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의 명사절로 사용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목적어가 빠져야 되는데 뒤에가 주어 빠졌으니까 안 되고요. 얘도 목적어가 빠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어가 빠진 구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지금 should랑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주어 빠진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2번과 4번이 아웃이고 1번하고 3번에서 고르는 건데 1번은 의문사절로 사용돼서 누가 뭐뭐인지고 whoever는 뭐가 돼요? 뭐뭐하는 누구든입니다. 얘는 누가 뭐뭐인지 얘는 뭐뭐하는 누구든. 그래서 그 부유한 여성은 리워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자동차를 복구해준 맞지? 복구해 주게 될 누가 되었건 이 사람에게 리워드를 제공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3번밖에 없는 거죠. 1번하고 8번하고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니까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엔 13번으로 또 슉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똑같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주어 빠졌거든요. 왜 whomever예요? whoever죠. 어째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그죠? 다 동일한 문제 패턴입니다. 근데 좀 미리 말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 문제의 패턴을 하나씩 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 에버절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whoever, whomever 이런 문제가.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ever 들어간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으니까 너무 크게 이제 부담 갖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랑 8번 문제랑 13번 문제가 복합관계의 대명사절이라고 부르는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의 차이를 물어본 문제였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잘 숙지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요 4번 문제는 이것도 진짜 안 나오는 문제라서 몰랐으면 이번에 그냥 참고로 알아가시면 되는데 요건 그냥 search랑 as랑 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earch as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search가 그러한이고 이게 그러한 이란 뜻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한이라는 형용사로 사용이 돼서 명사를 이렇게 꾸미고 그 다음에 as가 나오면 이게 뭐뭐와 같은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문을 보여드리면서 이해시켜드리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re are such books as comics and novels.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와 같은 만화책과 소설책과 같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search가 형용사고요. 요 as가 이렇게 전명구로 묶인 겁니다. 그리고 요때 요 as는 뭐뭐와 같은 이라고 번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화책과 소설책과 같은 그런 책들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조심하실 거는 이게 관계로 따져보면 요 녀석이 과일이면 요게 사과 딸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려나? 사과나 딸기와 같은 그런 과일들이 있다. 그런 과일들이 있다. 사과와 딸기와 같은 그런 과일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요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에 대한 예시로 사과나 딸기를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such as를 예를 들면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화책이랄지 소설책이랄지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과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과나 딸기 같은 거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such as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조심하실 건
여기에 뭐가 나올 수도 있냐? 이거나 이거. 이 search as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져가지고 관계사처럼 좋아 보이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가 구매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요게 가능해요. 즉 search as에서 as 뒤에 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문장이 쫓아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요때 요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중복돼서 안 써주다 보니 이렇게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는 구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서치해서 짝 맞추는 건데 하필이면 이게 뒤에가 문장이 불완전하게 오다 보니까 왠지 요 as 자리에다가 which나 that을 써도 될 것 같잖아? 근데 이거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바로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냥 search랑 as랑 짝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앞에 search가 나왔으니까 as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 that이 문장 구조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나 쓸 수 없고 얘가 얘를 설명한 그런 친구들을 선택해라. 당신에게 이득을 주게 될 그런 친구들을 선택해라 라는 말이 돼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딱 이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관계대명사는 아닌데 관계대명사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여서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잘 안 나와요, 이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지 막 문법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녀석은 아닙니다. 앞에서 봤었던 그냥 관계대명사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걸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얘 하나만 외워놓으세요. There is no rule. 어떠한 규칙도 없어요.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no가 나오고 but이 나오면 요때 이 but이 유사관계, 얘도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그런 뜻으로 이 but을 뭐뭐하지 않는으로 번역하는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항상 여러분들 앞에 부정의 no와 같이 오게 되고요. 뒤에가 불완전하게 오게 됩니다. 역시나 이거 뒤에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관계대명사처럼 생겨가지고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중요 포인트는 해석을 뭐뭐하지 않는 이게 그러니까 바꿨으면은 that not이야. 요 that not이 but이에요. 그래서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규칙은 없다. 이 말은 어느 규칙이나 예외가 있다라는 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거의 뭐 시험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가 나오고 but이 나오면은 뭐뭐하지 않는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부 이제 no하고 but하고 같이 오고 있는데 이건 not하고 no랑 같이 썼으니까 그냥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but이 없죠. 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거 no하고 but 쓰는 건 좋은데 얘는 but하고 who를 또 쓰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접속사가 두 개니까 얘도 안 돼서 되는 게 2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규칙이 없다. 이것처럼 얘도 그 소식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뭐하지 않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9번하고 방금 했었던 그 search as는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주제인데 절대 많이 나오는 주제가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냥 볼 때마다 알아놓으면 돼요. 이게 또 있는 게 비교급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건 비교급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more than, er than 나올 때 more than, er than 이런 거 나올 때 얘도 뒤에가 불완전하게 나오면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better라는 애가 than하고 짝이잖아요. 이런 거랑 짝이 아니라 그래서 better than이랑 짝인데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better가 이미 비교급이거든요. 근데 more를 넣으면 얘도 비교급이거든요. 얘가 더 좋은인데 얘도 더야. 이게 더야. 이거 안 됩니다. more랑 better를 같이 쓸 수 없어서 어차피 안 돼요. 되는 게 이밖에 없어요. 사실 이 10번 문제는 좀 웃긴 게 관계사 주제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그 비교구문 문제라는 거 요걸 좀 알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여기에 들어갔냐면 여기 주어가 빠졌잖아. 뒤에가 불완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비교급이라고 부르는 more than, er than의 요 than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그냥 편의상 유사관계대명사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근데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네. 1에서 4번이 답이 됐고 얘랑 똑같은 게 한 번 더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해요.
베러가 비교급이라서 than이랑 짝이라서 얘가 답이고 as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4번 문제에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그 나라는 보다 더 적은 수입을 가졌다 하고 여기 as가 나왔는데 요 fewer가 비교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랑 짝이 than이라니까? 네,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뭘로 내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까? 요거가 지금 뭘로 들어가서 밑줄 문제로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목적어가 빠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나라가 그랬었던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목적어가 빠진 것도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이거는 여기 들어가면 좀 별로 이제 그렇게 적절한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비교급 가면은 다시 알게 될 건데 요 did가 앞에 있는 내용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수입을 했었던 보시면 the year before last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해 이전에 있었던 그 해에 작년 이전에 그 해에 수입을 했었던 것보다도 더 적은 수입 건수를 가졌다, 작년이.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2년 전하고 비교해서 작년이 보다 더 적은 수입을 가졌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건데, 뭐 때문에? 에너지 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 did는 정확하게는 앞 내용을 받은 대동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유사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비교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냥 앞에 나온 fewer랑 짝으로 써가지고 as를 than으로 바꾸는 문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교급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15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인 게 earthworms가 주어고 여기 occur 요게 지금 동사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요 where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소 명사를 수식하는 녀석으로 사용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the place where, the house where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가능해요. 근데 occur가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겠지만 이거 자동사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기 때문에 요 where라는 애가 부사로 사용되지 않고 이걸 where를 부사절로 쓰지 않는 이상 구조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ever를 붙이면 요 where에다가 ever를 붙여서 wherever 이렇게 쓰게 되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어느 곳에서건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earthworm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적당한 습기, 그리고 음식, 그리고 필수적인 흙의 컨디션이 발견되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이라고 쓰고 싶어서 wherever 부사절로 바꿔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where가 들어가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선행명사를 꾸미는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명사가 없고 동사만 나오고 끝났기 때문에 여기 where절을 쓸 수가 없어서 뭐뭐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에버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복합관계 부사절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0번. 이거는 뭐냐면 왓절은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명사절이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리드다. 이렇게 된 거고요. 2번은 he's the man 하고 whom이 얘를 꾸민 거고 3번은 there is 구문에서 no 다음에 번 나와서 아까 말했던 유사관계 대명사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거는 목적어가 빠져가지고 whomever로 쓰여서 invite에 whomever가 목적어로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리드입니다. 걔네들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당신은 초대할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누구든 해가지고 1번과 3번과 4번은 잘 썼는데 2번은 네 보시는 것처럼 whom 뒤에 I respect him must 해서 뒤에가 완전합니다. 그쵸? 그래서 걔는 그 남자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인데 whom이 나오면은 뒷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는데 힘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힘을 지워버리면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 남자 요렇게 해가지고 문장이 성립이 돼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힘을 떼는 문제였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20번 문제는 괜찮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풀어본 문제에서 좀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 애는 그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들 이거는 정말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볼 때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외에 그냥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개념 그리고 에버저를 어떻게 쓰는지 정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10강을 마무리하였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시간에 또 11강부터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